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푸테로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푸테로신은요, 입에 좀 익으십니까, 이제는? 푸테로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네, 푸테로신은요, 아주 정말 대단한 물질이에요. 이게 고사리의 뿌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연 유래 천연 화합물이겠죠. 근데 여기에 푸테로신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많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치매 치료의 후보 물질이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어요. 근데 푸테로신은 한 가지가 아니고요. 푸테로신 유도체도 있고 A, B, C, D 해가지고 Z까지 그 이름이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오 선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 치료 관련돼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가장 선두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GH팜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바로 이 푸테로신에 대한 활발한 연구, 이걸 가지고 이미 제품화를 시켰고요. 이걸 가지고 많은 나라들 정말 이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 70억 인구예요. 근데 그 엄청난 시장에 출사표를 이미 던진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제 박기론 교수님이시고, 이제 지금은 작년에 퇴직하셨기 때문에 명예교수로 계세요. 자, 이분이 이제 요거를 그 이프테로신에서 이거 추출을 해서 제품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향후에는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제약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요, 임상 1단계 전입니다. 일상 전이에요. 그래서 동물 실험까지, 그리고 독성, 고사리 독성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독성 실험까지는 지금 이 기간을 거쳐서 이미 끝내놨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향후에는 이제 뭐 1상, 2상, 3상, 4상을 통해서 이제 이 추출물을 가지고 많은 이제 그 제약, 신약 개발을 할 포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GH팜이라는 이 회사의 이 대표님인 박기룡 교수님은요, 한 10년 정도 이 그 푸테로신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뭐, 이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좀 지리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본인을 이제 본인의 어머니가 지금 현재는 좀 연로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치매에 걸리고 파킨슨이 걸리면서 이 제품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잘 개발을 하셨고요. 이제 굉장히 효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한 거죠. 결실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푸테로신은요, 여기 보십시오. 이 GH팜이 가지고 있는 자산 특허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특허, 그죠? 미국, 중국, 유럽, 대한민국, 요 많은 나라에서 이제 특허를 이렇게 많은 부분 획득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특허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거는 이 특허는 뭐, 치매, 모든 종류의 치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이런 치매 관련해서 특허가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쭉 보시면 참 많은 질환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못하지만 이 특허가 총 18가지예요. 18종의 특허가 나 있는데, 다 설명은 어렵지만요. 그래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치매 환자 있으세요? 아니면 내 주위의 이웃 중에 치매 있으신가요? 좋아요. 그럼 치매가 아니면 우울증을 겪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잠 못 자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폐증 또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걸려서 힘들어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요즘 애들은 막 ADHD 굉장히 많죠? 어린아이들 막 산만하고 막 집중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그죠? 이제 뼈 문제로 해서 관절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눈에 많이 띕니다. 그 다음에 뭐 비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탈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광범위 바이러스라고 써 있는데요. rDNA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는데, 사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에이즈, 홍역, 지금 제가 이 말한 관련 질병 외에도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제 알아야 면장한다는 제가 이제 주장을 오늘 했는데요.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지 않았나요? 저는 제 주위에요.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 정말 많고, 정말 안타깝게 아프신 분이 저희 가족 중에도 많아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정말 알고, 정확히 알고, 이 제품을 권해고, 그죠?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정말 새로 태어나게 하는 즐거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킨슨 때문에 손을 떨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분명 이걸 통해서 이제 낫는다는 확신, 여러분들의 확신, 그다음 많은 임상이 있다면 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자는 겁니다. 정확히 알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푸테로신 특허 중에 첫 번째 특허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PKA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거래요. 자, 근데 PKA라는 게 좀 굉장히 뭐, 당연히 우리가 몰랐는 거죠. 자, 근데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PKA가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예방이 된다, 치료가 된다. 이제 그쪽 질환인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신경정신성 질환, 뭐, 이제 이런 치료,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KA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또 크랩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또 활성화가 되면서 이 신호 전달 체계가 확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근데 신호 전달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질병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들어주세요. 헌팅턴병 많이 들어봤죠? 뇌성마비, 자폐, 그다음에 ADHD, 그다음에 하지마비, 그다음에 우울증, 약물 중독자들, 뭐 술 중독을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루비스타인 테이비 증후군, 그다음에 불면증, 그다음에 이거 밤낮 구분 못하는 병입니다. 이거 불면증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거에 대한 질환에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뭐죠? 말씀드렸던 게 뭐냐? PKA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PKA를 직접 활성화하는 이 제품이 푸테로신이 한마디로 PKA를 직접 활성화시켰고, 그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크랩이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요지는요. 그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BDNF라는 거 뭐냐면 이제 약자인데요. 뇌유래 신경영장 인자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의 뇌부터 해가지고요. 자라서 그다음에 생존하고 성인의 뇌가 신경 가소성이 더 가속화되고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는요, 죽은 세포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죽은 세포는 그 자리에 있지만은요, 그 옆에 있던 세포들이 계속해서 뭔가 반복적인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포가 했던 일을 대신하면서 막 연결이 돼요. 서로서로. 그러면서 이 신경 가소성이, 이제 이게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못한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동작이 안 되더라도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면 결국은 뇌소성에 의해서 시냅스가 막 연결이 되면서 얽히고 설켜서 가능해진다라는 게 요즘 가장 정설이거든요. 자,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학습. 그 다음에 또 장기 기억. 그 다음에 성인들의 신경 재생. 우리 신경세포가요, 매일 자라납니다. 자, 죽은 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세포는요, 많지 않지만 성인들도 죽을 때까지 이 신경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 있죠.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실은 암 환자한테 먼저 이렇게 동의를 구해가지고요. 암 환자는 계속해서 이제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이 신경세포가 살아나는지를 테스트를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염색을 해가지고 이 신경세포가 이제 죽고 나서 이걸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신경세포가 자란 그 흔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는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자극을 하게 되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신경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신경이 자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릴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나이가 드셨어도요, 이런 BDNF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세포가 재생이 된다. 이렇게, 뇌세포가 재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경로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또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크랩 단백질과 그 다음에 이 PKA가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크랩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랩, CRE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CAMP 반응요소 결합 단백질의 약자예요.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세포 속에는 DNA가 있어요. 이 DNA 안에는 여러분들 핵이 있고요.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DNA에. 그 유전자 정보를 쉽게 말하면 발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RNA로 이렇게 발현을 해요. 복사를 하는 겁니다. DNA가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RNA는 거기서 이제 복사를 하듯이 이제 쉽게 말하면 복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유전자가 전사됐다, 뭐 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거를 조절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인자가 크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크랩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 DNA 속에서 이 전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유전자를 켜겠어, 끄겠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크랩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내 DNA 속에 있는 이 유전자를 잘 이렇게 RNA로 복제할 때 지시하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크랩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크랩이 활성화되었을 때 바로 이 BDNF라는 그 영양 인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요거는 이 푸테로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계속 드렸거든요. 자, 결론은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걸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한 회사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PKA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크랩이 활성화돼서 직접적으로 우리 뇌신경을 재생시키자. 이러한 기전으로 이렇게 했던 이런 그 치료 방법이 없었다. 근데 최초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퍼스트 인 클래스다 얘기를 하죠. 최초이면서 굉장히 말 그대로 신약의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자, 푸테로신 이 화합물이나 아니면 유도체가요. PKA와 크랩 간의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시켜주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다양한 활성화 효과를 결과적으로 쥐실험을 통해서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거에 대한 식품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치료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뭐죠?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난치성, 불치성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용 가치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허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퇴행성 뇌질환 아까 나왔죠. 퇴행성 뇌질환의 대표는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겁니다. 뭔가 인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예방에 대한 또 특허예요. 자, 이 범위가 또 중요하겠죠. 범위는 뭐냐면 파킨슨, 헌팅턴병, 오늘 발음이 안 됩니다.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 노인성 치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척수손해성 운동실조증, 또레증후군, 그 다음에 프리드리 보행실조, 마차도 조래병, 루이소체 치매, 근육 긴장 이상, 그 다음에 진행성 핵상마비, 전두 축두엽 치매 이런 게 이제 범위고요. 사실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 치매를 이야기할 때 베타아밀로드와 타우 단백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좀 보겠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만들어져서 그죠? 아밀로이드를 만드는 효소가 있습니다. 나쁜 효소죠. 그게 뭐냐면 베이스 1이라는 효소예요. 자, 이 베이스 1이라는 효소가 베타 아밀로이드를 만드는데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아세틸콜린이라고 다 아시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세틸콜린은요, 우리가 기억하고 뭐 사고하는 데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감소하면서 또 치매가 생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이름은 바로 ACHE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BCHE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속에서 이런 아세틸콜린이 감소하기 때문에 치매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걸 분해하는 애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활동을 멈춰야 되겠죠?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베이스 1이라는 거 요거 잠시만요. 베이스 1 기억해 주시고 이건 베타 아밀로이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뇌 속에 있는 아세틸콜린을 감소시키는 두 가지 분해 효소입니다. 이 활동을 억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억제가 됩니다. 네,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1하고 요 두 가지 이 활성이 저해함으로 인해서 뇌질환에 관련된 퇴행성 뇌질환 치매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내용이 조금 더 있죠. 여기서 지금 예방하고 치료하고 개선된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증상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중요하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뭐냐면 수면장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선망, 선망 증세가 보통 이제 뭐 수술하고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서 자꾸 딴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선망 증세. 그다음 막 되게 공격적인 거 이런 행동, 환각을 보거나 망상을 보거나 불안장애, 우울장애 이런 막 심리적인 거 있죠. 그다음에 내가 운동 능력이 손상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학습력, 인지장애가 손상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새로운 정보를 이제 공부하고 이전에 학습된 거를 상기하는 능력이 손실된 거, 기억력이, 이제 말하는 능력,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 기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은, 자, 여기서 보면, 치료제로서, 그죠?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선하기 위한 식품 등 이런 걸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왔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특허는 탈모 특허입니다. 자, 탈모인데요. 이게 굉장히 저도 공부하면서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다른데 안 읽으셔도 되고요. 발모 증진, 그 다음에 탈모 방지를 위해서 식품이나 화장품으로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요지예요. 근데 어떤 탈모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막 탈모 체크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원형 탈모 아니면은 쥐 파먹은 듯한 이런 탈모도 있고, 전체 탈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탈모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느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모 치료용 그 조성물이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탈모가 범위에 속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탈모는요. 우리가 잠시만요. 네, 탈모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은요. 모낭, 그죠? 이 모낭 그 모발 모낭의 성장과 발달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 성장인자 그거하고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런 거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인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KGF라는 겁니다. 각질세포 성장인자. 그리고 인터루킨 1이 있죠. 이게 이제 사이토카인이 어떤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들이 여러분들 그래도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터루킨 1이라고 하는 이거가 조절이 잘 됐을 때는 이제 모낭의 증식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뭐 이렇게 탈모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인이 많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이렇습니다. 자, 근데 탈모 환자가 세계적으로 참 많은데 탈모약은 딱 두 개예요. FDA가 승인한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바르는 거, 요거 5%짜리. 하나는 먹는 겁니다. 그래서 미녹시딜, 뭐 탈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시아라는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허용이 돼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뭐 탈모가 그죠? 이렇게 탈모가 막 발모가 막 왕성하게 일어난다거나 이런 큰 대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탈모인들이 굉장히 힘들죠. 사회 정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적은 이런 그 천연물에서 유래한 발모 치유제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푸테로신 화합물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쥐 실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고마운 쥐예요. 자, 이랬더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탈모 질환이 이제 치료를 위한 치료제, 자, 그리고 발모를 증진해주고 그 다음에 탈모 방지를 해준다는 거죠. 식품이나 화장품으로 이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사장님들한테 좀 써놨잖아요. 이제 실험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귀여운 쥐가 얘네가 이제 쉽게 말하면 7주 차예요. 7주. 7주가 되면은요, 이 모낭이 휴지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7주 차가 된 이제 쥐를요, 4마리씩 이렇게 모은 거예요. 실험군으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등을 가위로 깎은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덟 개 군이 있는 거예요. 8개 군을 만들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32마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한 군에 4마리씩 한 거고요. 총 기간은 2주예요. 그래서 이걸 발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라가지고 매일 3번씩 발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제 제모약을 사가지고 제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계속 바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일주일마다 이렇게 눈으로도 보고 사진을 촬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마리씩을 준비를 해서 그냥 이건 증류수예요. 끓인 물. 첫 번째는 이제 뭐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대조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봐도 이 머리카락이 날 수밖에 없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 FDA가 승인한 그걸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고사리 열수 추출물. 그죠? 열로 추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사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푸테로신 A, 뭐 N, 그 다음에 A, B, C, N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한 거예요. 용량은 전부 10 마이크로몰 정도의 걸 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아, 이게 이제 G예요. 이게 이제 7일차가 됐는데, 이제 아까 제가 8개로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일주일 됐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요거 N, 프테로사이드 N이라는 요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어두워 보이긴 합니다. 요거.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짜자잔. 이런 일이 생겼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요, 자연적으로 물만 줘도 조금 나겠죠. 그래서 완전히 제모한 상태에서는 한 10% 정도 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10%가 났고요. 이거 이제 음성 대조군이에요.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푸테로신 A, A2, C, B 막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별이 아니라 플러스로 돼 있죠. 요게 3개, 2개. 그래도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푸테로신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이 발모에 도움을 준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실까요? 요거? 요 3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3개는요,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결과적으로 같다고 합니다. 굉장히 털이 수부룩하게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미녹시딜이라는 이제 진짜 탈모약이죠. 탈모약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고사리 끓인 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추출한 거죠. 푸테로사이드 N이라고 하는 걸 추출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는 거의 결과가 같다. 자, 그러면은요, 이 특허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죠? 여러분들 그 미녹시딜이라는 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바르고 계실 거예요. 5%짜리 이런 거 많이 바르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이게 바르면 좀 불편하거든요. 바를 때 막 이게 좀 떡지기도 하고요. 귀찮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게 불편한 약이에요, 사실은. 먹는 것도 불편하지만 바르는 것도 불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머리카락을 어쨌든 머리카락을 나게 하려고 바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나느냐? 뭐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안 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안 바르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제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색깔도 까매 보이고요. 네, 육안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 관련된 얘기도 조금 잠깐 해볼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특허 번호가 좀 간단히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제가 그냥 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은 푸테로신이란 말이 안 들어가가지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푸테로신이라는 건 아니고요. 고사리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요 특허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테로신이 아니더라도 효과는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비가 바로 저기 고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환자들 많죠. 관절통, 그다음에 파제트병, 그다음에 암도 써 있네요. 골전이암, 이제 뼛속에 암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뼈가 부러지는 골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예방, 그다음에 치료용 이런 목적으로서 이제 이런 발명을 하게 됐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뼈 손실을 야기하는 파골세포에 대하여 강력한 증식, 그다음에 증식 및 그다음에 분화 억제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치료용 약으로서 그다음에 개선되는 식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특허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뼈 이제 이 그 관절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결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 중요성을 많이 이제 알게 되었죠.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다가, 구분도 못 하다가, 요즘은 진짜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RNA 바이러스 감염점 예방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다 갖다 붙여도 됩니다. RNA 바이러스랑 다 관련 있는 거예요. 제가 굳이 다 적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항범위 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사스, 뭐 이런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에이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에이즈,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중요한 많은 바이러스들과 이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서 여기 보시면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타 사항으로서는요, 우리가 이 푸테로신을 고사리에서 추출했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독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독성이 결론적으로 모든 실험에 걸쳐서 이제 독이 없다는 거, 이제 무독성 또는 비독성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우리가 뇌혈관 장벽을 BBB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이 통과하죠. 마약도 통과하지만 우리가 먹는 뭐 비타민이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실험에 했던 이 성분들은요. 매우 우수하게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한 그런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뇌세포에 직접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빠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제 근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이제 멀티모달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푸테로신 약을 이제 지금 약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이 나오면은 이건 관절통 약이다, 탈모 약이다, 불면증 약이다 막 나올 거예요. 치매 약이다. 근데 지금 쉽게 말하면 푸테로신에서 어떤 성분을 뽑아서 아까 제가 N 같은 경우는 탈모예요. 푸테로신 N은 탈모고 B는 관절통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숙취 같은 경우는 뭔가요? 이게 뭐잘 모르겠네. 그다음에 ACD는 불면증이고 치매 다 틀리단 말이에요. A, B, C, D, N은 이제 치매에 관련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요. 차로 마셨을 때는 뭐가 좋냐면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원하는 거는 이제 관절로 먹었는데 머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잠을 못 자서 먹었는데 동시에 치매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탈모만 좋아져도 좋은데, 그죠? 치매만 좋아져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내 몸의 곳곳을 이렇게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약으로 먹지 말고요. 차로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커머스를 통해서 크게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버시고요.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